안녕하세요. 샤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논술 전문가를 모셨어요. 진짜 어렵게 섭외했어. 맞아요. 네. 너무 유명하시죠. 우리 감사합니다. 분당의 논술 1타, 서울대 그쵸. 법대 출신. 맞아. 논술 1타. 여기 논술 들고 아니, 하려고 막 다들 이름 논술. 논술입니다. 네, 이름 이름 논술에 논술입니다. 이제 네. 김상욱 네. 원장님 정말 아이들이 따라다녀요. 매니아층이 있어. 분당뿐만 네.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우리가 중요하게 아니, 생각하는 그냥 그런 곳에서 학교에서 학교 특강도 유명하죠. 나가시잖아요. 네, 학교 맞습니다. 논술. 네네네. 특목고. 네, 특목고랑 뭐 일반고 고등학교에서도 약간 이제 그 내신 점수 따기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종이나 뭐 이런 교과로 좀 지원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일찍 다른 이제 고3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일찍 논술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쪽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님들 대신해서 이렇게 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논술에 대해서 떠들어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 네. 그래, 맞아요. 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모셔와야지 돼. 맞아요. 네네. 불러주셔서 저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 우리 수리 논술 담당해주신 네. 김유미 선생님하고 수리 함께. 논술랑 인문 논술 좀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낱낱이 네, 논술이 낱낱이. 무엇인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그냥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네, 오늘 네.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그리고 여기 선생님도 네. 소개 한번. 네, 저는 또 이름 입시 논술의 김유미 수리 강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박수 쳐야 돼요. 논술 여신 김유미 선생님. 중요한 게 이제 수리 논술이 무엇인가, 어떤 수학이 그러니까 네. 수능 수학하고 수리 논술하고 무슨 네. 차이가 있나 이것부터 좀 네. 알아야. 범위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수학이랑 뭐 수원, 수투, 그다음에 미적분, 그다음 기하, 그다음에 화통 이렇게 이제 공통 범위.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 체크해서 문제 풀고 계산하면 이제 번호 맞는 번호 체크하는 건데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가 주어지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답안을 본인이 다 구성해서 이제 써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 게 가장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좀 부담을 갖게 되기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수능 잘하는 아이들도 수리 네. 논술 쓰는 거는 요즘에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준비를 보통 언제부터 많이 해요? 일단은 이제 가장 이제 좀 사실 이상적인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뭐 2학기 때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 겨울 방학 때부터 이제 시작을 늦어도 그래도 2학년 겨울방학 네네네 때요? 그때 시작하면은 가장 이제 좀 바쁘지 않게 여유 있게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원 수투가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수원 수투까지의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면 그게 중요한 예, 거예요. 그게 그 중요해요. 안에서 맞아요. 그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거 부분이 뭐 미리 학습이 됐다든지 그게 좀 어느 정도 조금 되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수원 수투까지만 되면 이제 시작을 하면 좋죠. 가장. 그러면 미적, 화통 이게 안 나간 학생도 수원 수투까지만 나가면 수리 네. 논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뭐 학습을 미리 이제 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다 되어 있어서 좀 편하게 시작을 하는 친구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3학년 때 이제 미적분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진도를 나가니까 일단은 수원 수투가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차 그거를 기본기를 좀 다져 놓고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적분도 배우고 그때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은 돼요.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수원 수투 나가는 것도 물론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네.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이 쓰면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모의고사 성적. 아무나 다 쓴다고 사실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수능이 1등급인 친구들이 하면 제일 좋죠. 상위권 제일 좋죠, 솔직히. 근데 이제 준비가 다 그런 되면은. 친구들은 뭐 내신도 관리가 잘 돼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잘 하기 때문에 뭘 해도 사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수능 등급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 5등급 지금 예를 들어 4, 5등급이 나오면 일단 수능 공부의 기본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반전이. 저는 5등급. 그래서 어디서 지금 많이가 쓰라는 줄 알고 많이. 괜찮다 이랬어. 정말 그럼 절반인데요? 아니 5등급 정도면
일단은 조금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갑자기 놀라셨어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놀리실 수 어떻게 그러니까 책임지시냐고. 저도 이 정도면 수능해야 되는데. 네,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돼요. 그거 이제 공부해야 되고 가장 이제 3등급이 좀 3등급부터가 좀 이상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한 4등급이면 사실 이제 4등급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논술을 준비하다가 그거에 맞는 학교를 이제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근데 2학년인데 한 4등급이면 사실 조금 공부를 더 하라고 하고 3학년이 올라왔는데 뭔가 4등급에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면은 뭐 5등급까지 넘어가지 않고 한 3, 4등급 그 정도 이제 등급은 같이 병행해서 조금 이렇게 막 이게 하면 모의고사 기준인 거죠? 네, 모의고사 기준이고 모의고사 수학. 네, 서술이 되면 그거를 뭐 100점을 다 맞아서 점수를 다 맞으라고 하는 게 논술이 아니거든요. 뭐 15점 만점이면 뭐 10점을 맞아도 되고 뭐 8점을 맞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점수의 총점을 높여서 일단 합격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학생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게 논술이기는 해요. 네. 3등급 정도 되면 뭐 못 쓸 학교는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5등급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학교들이 이제 몇 군데 이제 생겨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페널티가 생긴다. 예, 조금 이제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제 예를 들면 5등급도 뭐 5등급 4등급에 가까운 5등급이 있을 수 있고 뭐 6등급에 가까운 5등급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뭐 6등급에 가까운 5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이제 쓰면 안 되고 이제 이런 학교들이 이제 한두 군데 생겨나다가 이제 6등급 벗어나면서부터는 이제 또 한 네. 뭉탱이가 생겨나고 이제 7등급 벗어나면서부터 또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내신이 앞에 진짜 5자만 붙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쓸 수 있는 학교는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 몇 군데 이제 그 쓸 수 없는 학교가 소수다 보니까 예, 이제 많이 준비를 하죠. 네. 의대 논술에서도 네, 네, 네. 의대 논술 좀 얘기해 주세요. 의대 논술은 어때요? 논술을 의대로. 그러니까 의대 논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시나 학종으로는 또 경쟁률이 너무 심하고 또 가기도 그렇죠. 어렵고 몇백 대 1 네. 이러잖아요. 근데 논술도 사실은 그래요. 의대는 그러니까 높기는 논술이 해요. 맞아. 논술이 네. 몇백 대 1잖아요. 네, 논술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뭐 정시도 모의고사 이렇게 보면은 뭐 본인이 택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교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논술을 좀 준비해서 이제 의대 뭐 약대 메디컬 대학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보통 한 30% 내신이고 논술이 한 70% 돼요. 근데 사실 일반 그 대학 같은 경우는 내신에 그게 좀 의미가 없다 이제 얘기를 해요. 저도 내신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일반과 네. 의대인데도 그래요. 아니요. 근데 의대는 정말 치열한 경쟁의 소수점으로도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대만큼은 그래도 한 30% 들어가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좀 성적에 맞는 학교마다 반영이 좀 다르니까 그런 학교들을 좀 내신 성적이 그나마 가장 높은 학교를 선택을 해서 그래도 내신 부분에서는 의대는 그런 그렇구나.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조금 공부 좀 생각하고 네. 욕심 좀 있는 친구들은 거의 90% 이상 의대 논술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신 부분에 또 이제 조금 그러면 이제 의대 논술에서 논술이 100%인 학교들이 이제 연세대나 아니면 이제 경희대가 100%거든요. 그래서 논술 100. 네. 그래서 연세대는 네. 그 연세대. 미래 캠퍼스만 있죠. 네, 그러니까 논술이. 네. 그리고 이제 뭐 약대든 뭐 치대든 뭐 이런 학교들은 이제 근데 의대는 미래 캠퍼스예요. 차이는 의대 논술은 과탐을 보지 않는 대학도 과탐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대나 뭐 연대나 경희대나 과탐을 안 보는데 네. 의대만 네, 의대는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과탐 논술을 많이 줄였다고 거의 네. 없애는 거. 연대만 과탐 논술을 이제 선택을 해서 보는데 연대 빼고 일반 이제 논술은 그런데 의대 논술은 경희대나 뭐 아주대는 과탐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의대는 필수로 보는. 의대 논술은 이제 상위권 애들일 경우에 생각할 것 같고. 네, 맞아요. 보통 이제 학생부로 내가 경쟁력이 없을 때 수시 6장을 네. 선택할 때 이제 그래도 내가 학생부로 가려면 사실 좀 대학을 낮춰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 논술은 대학을 높이는 하나의 전형으로서 좀 그 카드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 그 고민이 제일 많이 할 때가 고등학교 2학년일 것 같아요.
1학년 정도는 좀 지켜보지 않나요? 1학년은 별 생각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죠. 사실 그냥 막연히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직은 내가 네. 수시 학종을 가지고 네, 가는 맞습니다. 있는 거지. 그게 큰데 이제 네.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보통 3학기나 4학기가 지나면은 네, 네. 내 어느 정도 내 내신 성적으로 쓸 수 있는 학생부로 쓸 수 있는 학교가 나온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특히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네, 애들이 그 현실을 잘 안 받아들여. 네.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네, 네. 그래 나 이 학교 가느니 그냥 정시로 갈래요. 이렇게 네,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보통 테크트리. 수능 수시 6장을 버리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보통 학생부를 이제 내가 포기한다라는 그 아이들은 네, 네. 수시는 논술이고요. 정시는 수능으로 갈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내가 정말 많이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하는 게 우리 애가 이런 상황인데 논술을 해요 말아요 이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네. 어떤 학생이 이제 그동안 많이 하셨으니까 네. 어떤 학생이 김성우 원장님 얘기해 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떤 학생이 딱 논술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 등급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일단 그 논술을 조금 준비해야 될 학생, 약간 좀 대략적인 그 컷을 좀 뭐랄까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쪽 뭐 수도권 지역, 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 분당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요쪽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성향을 보여주냐면 내신 경쟁력 대비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제 수능 경쟁력이 잘 나와. 훨씬 잘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또 다른 특징이 욕심들이 다 있어요. 목표 눈 대학이 높아요. 있죠.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주변 친구들이 다 어떻게 보면 뭐 인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이 딱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라 진짜 이거 생각합니다. 적어야 돼. 네. 두 가지. 이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신은 예를 들어서 3.5등급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3.5. 인문이든 자연이든 거의 비슷하다고 맞아요. 네. 보시면 돼요. 3.5 넘어가면 네, 네. 논술을 생각해라. 네, 맞습니다. 네, 결론은 네. 딱 진짜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3.5가 넘어간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이제 여기 분당권이라든가 이제 이쪽 같은 경우 단국대 많이 이제 어머님들 생각하실 거잖아요. 제발 단국대라도 갔으면. 3.5면 우리 네, 이제 워너비인 친구들도 되게 많을 텐데 사실 3.5로 단국대 가기 쉽지 않죠. 맞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경기대도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가천대, 경기대 이쪽도 진짜 약간 안정, 예전에는 조금 안전 느낌이 있었는데 안정권이었는데 사실 3등급 중반도 사실은 지금은 불안불안한 약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3.5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잘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 딱 고만고만한 학교를 쓸 수는 없잖아요, 학종으로요. 그러면 이제 논술을 심각하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마음에도 되고 안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진짜. 아니 예를 들면 이제 분당권이나 이쪽에 4점대 넘어가는 친구들도 정말 많거든요. 맞아. 근데 걔네들 모의고사 성적 진짜 좋아요. 네, 좋은 애들 많아요. 근데 원장님 보시면 네. 3점대 넘어가는 애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3점대가 3등급이 22%예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다 4등 네, 네, 이하라는 맞습니다. 거잖아. 아니 정말 이게 네, 제가 네. 진짜 안타까운 게 사실 그 3등급만 해도 거의 이제 20% 안에들. 근데 뭐 여기 저 우리 입시 읽어주는 저기 엄마팀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뭔가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20% 안에 든다? 쉽지 않아요. 엄청 잘하는 거죠. 엄청 잘하는 쉽지 거. 않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나이 연배에서 생긴 걸로 20등 안에 들어라 자신 없습니다. 진짜 저는 자신 없습니다. 아 선생님 스타일 너무 멋있어.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거 앞으로 1등급이에요. 아 제가 의도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의도는 1등급인가요? 안 돼. 유도했네. 아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오늘 뭐 나오길 잘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딱 기준 3.5도 5 쓸만한 이제 학종으로 쓸만한 대학이 없으니까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왕 입시 준비하는 거 조금 그
높은 학교를 생각한다 그러면 논술 꼭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높은 학교랑 이제 좀 이렇게 낮은 학교랑 네. 논술에 있어서 난이도의 차이는 어때요? 혹시 만약에 진짜 좋은 학교는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요. 네. 대학별로 뭐 아니면 고대나 연대는 되게 논술 시험이 어려울 것 같고 또 단국대는 좀 더 그거에 비해서 쉬울 것 같고 이러거든요. 수리 논술은 조금 이따 이제 우리 김유미 선생님 네, 말씀해 네, 주실 네. 거고 제가 먼저 좀 인문 논술 조금 말씀드리면 신기한 게 그 뭐 이제 교육부에서 권장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굳이 학교를 서열을 조금 그치, 그치. 얘기해 본다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괜찮아요. 나 괜찮은가요? 아니 아. 엄연히 현실이니까. 아 현실이니까. 예, 방송이 예. 아니기 때문에. 네, 현실이니까 좀 말씀을 우리는 드려보면 성과말 입시 토크라. 아 좋습니다. 아 요즘 다 까고 그냥 네. 연대부터 시작해서 뭐 성대, 서강대, 중앙대 뭐 고대도 시작했잖아요. 아 고대 네, 있죠. 네, 고대도 네. 논술 시작하니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뭐 중앙대, 이화여대 뭐 그다음에 약간 그 다음 티어로 이제 뭐 건대, 동국대, 예, 홍익대, 숙대, 그다음에 국민대, 뭐 숭실대, 뭐 이런 세종대 이런 데 단국대까지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밑으로 가천대하고 이제 수원대 이 정도 이제 논술을 실시를 할 텐데 웃긴 게 이 학교 레벨 순에 따라서 네네. 서열 순에 따라서 논술 난이도가 완전히 거의 딱 일치해서 나오진 않아요. 아. 네, 일치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물론 네. 뭘로 그 구분을? 참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그 출제되는 형태는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예, 예. 그리고 기본적인 바탕은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하고 제시문 나를 연계해가지고 해석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에 나와 있는 A라는 내용이 과연 제시문 나에는 어떻게 이제 비슷한 어떤 상황과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A 다시라는 내용으로 나오겠죠. 그걸 연결시키는 게 이제 인문 논술은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공통적인 그 평가 어떤 그 사고력 평가의 기준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학교별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뭐 제시문이 예를 들어서 영어 제시문이 하나가 나온다든지 예, 외대, 이대. 예, 맞습니다. 아, 외대, 연대도 나옵니다. 아, 연대. 연대도 영어 제시문 하나가 출제가 되고 근데 그걸 알려주죠 미리. 우리 영어 제시문 그렇죠.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그러면 연대가 아까 말씀드린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외대가 있고 이제 건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찌됐건 방금 말씀드린 학교 서열 순으로는 외대가 좀 더 입시 결과가 높게 나오는데 문제는 외대가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네, 건대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 학교 순위대로 난이도 순위는 아니고 유형에 따라 아이가 그 학교에 맞는 아이가 있는 거네. 그거를 되게 잡는 게 중요하다. 즉 극단적인 예 한번 네, 말씀드릴까요? 네. 작년에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냐면 인문논술로 대학을 간 친구인데 그 친구가 최종 수능 성적이 등급만 말씀드려보면 국어가 6등급, 수학 9등급, 9등급. 수학이 9등급이더라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찍지도 않고 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최저에 걸리지 않나요? 근데 영어가 4고요. 영어 그 다음에 사탐에서 생륜이 1등급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문이 5등급이고 그러면 최저 뭐예요? 6, 9, 4, 1, 5 이렇게 등급이 뜬 거예요. 2하고 그리고- 4하고 합친 거예요? 예. 그럼 그래서 2합 5 뜬 거죠. 2하고 2합 5가 등급 떠가지고 관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전략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도박수를 던진 거지. 경희대 갔습니다 논술. 대박.